안녕하세요. 파상관제인 후유표현서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파상관제인의 역할,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소송의 중단 및 수개를 처리해야 되고 부인권 행사를 해야 되고 상계권도 처리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조각조각 내서 이번 시간엔 소송의 중단 및 수개 중 중단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이 왜 중단되는지. 모든 소송이 중단되는 게 아니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 중단됩니다. 파산 선고가 있으면 파산 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중단됩니다. 민사소송법 239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 기록과 채무자와의 면담, 채무자에게 송달된 문서를 통하여 진행 중인 소송을 확인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 절차 수개 신청을 합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의심이 있으면 일률적으로 우리가 파산 선고, 파산 신청 대리인 입장에서는 소송 조회를 하죠. 마찬가지로 관제인 입장에서도 소송 조회를 해서 채무자한테 당신을 상대로 소송한 기록을 조회해 오시오. 관제인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통해서 채무자를 상대로 어떤 사람이 채권자가 사행위 소송을 했는지 아니면 일반 소송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가 다른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조회할 수가 있겠죠. 파산재단과 관계없는 소송, 예컨대 이혼, 기타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은 파산 선고가 있어도 채무자가 여전히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재산에 관한 소송, 자유재산은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면제재산, 압류금지재산, 환가 포기한 재산, 파산 선고 후 새로 취득한 신득재산,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유재산에 관한 소송도 채무자가 그 관리청구인과 일치 않으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보증금 2천에 월세 30만 원인데 월세를 못 내서 그 임차인이 파산 선고와 관계없이 명도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때 명도소송, 인도소송은 일종의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재산에 관한 소송이죠. 그거는 채무자가 여전히 당사자가 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가장 전형적인 겁니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면 채무자가 원고이든 피고이든 소송대리인 유무와 상관없이 중단됩니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과 파산채권으로 될 채권에 관한 소송으로 구별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단되는 게 두 번째, 사행위 취소송이 중단됩니다. 사행위 취소송은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피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행위 소송이 있는지를 적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한 사행위 소송 유무를 모르고 간과하고 재판이 파산이 진행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다만 그 사행위 소송은 결과는 파산재단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이를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여 파산관제인이 통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송 절차의 수개 또는 파산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됩니다. 406조 1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대의소송도 중단되겠죠. 채권자 대의소송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사행위 소송, 사행위 취소송과 마찬가지로 재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송 절차가 중단되고 관제인이 수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2013년. 대법원 판결은 채권자 대리소송의 구조, 채무재산법의 관련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민법 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대리소송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239조, 채무재산법 406조, 347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소송 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제인이 이를 수개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대리소송에 있어서도 채무자는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채권자 대리소송에서의 채무자는 소송 당사자는 아니죠. 대리소송이라는 게 대신해서 소송한 거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 있지만 건너뛰는 거죠.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소송 목적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래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를 채권자로서 대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산 선고가 됨으로써 재산 보전의 책임은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까지는 파산관제인에게 이전하고 또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중단 수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채권자 대의소송,
채권자 취소 소송. 저는 채권자 대의 소송을 수기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좀 드문 경우죠. 근데 사행위는 무지 많습니다. 사행위 취소는 특히 신보, 기보, 종진공,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관계된 사건에 있어서는 그 금융기관들은 사행위가 있는지를 아주 눈뜨고 감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금융기관이 사행위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되면 이제 관제인이 수개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채권자가 돼서 누구를 상대로 물품 대금 1억 원을 달라는 소송이죠. 1억 원을 이기면은 어떻습니까? 파산재단이 증식이 되죠. 그 다음에 채무자가 누구한테 물품 대금 청구를 당한 경우도 있죠. 근데 그 파산관제에 면담을 해보니까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반소로서 하자의 항변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소송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소송을 기각을 시키면 파산재단이 감소가 안 되죠. 파산재단을 유지하는 거죠. 그 두 가지 적극 소극 그걸 생각해 보면 이게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금의 이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명도 이런 거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 아닙니다. 그냥 채무자가 그대로 이제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적극소송, 소극소송, 채무자가 당하는 소송 혹은 제기한 소송, 사행위 취소소송, 채권자 대의소송 이 세 가지, 네 가지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소송은 중단될 수밖에 없구나. 거기서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일반인 수준에서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